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소식 전해주시죠. 대형 IT 기업 애플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월간 가계 소득이 기록적으로 높아진 통계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자 거대 IT 기술 기업이죠. 애플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시작돼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유통하는 애플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바로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애플은 기술 산업에서 선두업체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라 지난 2018년 8월 최초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선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대기업이죠. 그런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애플의 수익 구조와 업계 거래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상당히 업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송이 벌어진 배경 먼저 짚어보죠. 게임 제조사인 에픽 게임즈가 바로 원고 측입니다. 이 회사는 포트나이트라는 인기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애플 기기 사용자들을 위해서 애플의 온라인 장터인 앱스토어에 이 게임을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앱스토어에서 소프트웨어를 팔면은 30%의 수수료를 애플에게 줘야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바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직거래로 게임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자들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애플이 제재를 가하자 에픽에서 소송을 낸 것이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애플이 가한 제재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 게임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유는 정책 위반 사유였는데요. 또한 개발자 계정에 에픽의 이 접근을 차단을 하고 거기다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 전화기에서는 이 포트나이트 게임이 없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이 에픽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건데 애플이 앱스토어를 유일한 이 유통 창구로 강요를 해서 사실상 경쟁을 막고 있고 지배적주의를 활용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독점으로 봐야 한다고 소장에 적은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포트나이트 게임을 하는 에픽 게임즈에서 소송 근거를 밝혔잖아요. 여기에 대한 애플의 입장은 뭔가요? 애플은 에픽 쪽에서 계약 위반을 한 게 핵심 사안이다라고 반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앱스토어에 입점한 상태에서 직거래 방식을 홍보한 것은 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 행위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또한 앱스토어로 유통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보안과 서비스 안정을 위한 조치이고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이익에 이것이 더 부합된다. 이렇게 애플에서는 강조합니다. 예. 부당 이익을 위한 독점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이 어느 쪽의 주장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송의 승패가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원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많이들 주목을 할 것 같아요. 음, 애플 안에 전화기 안에 들어간 앱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뭐 이 판결이 영향을 많이 미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예상이 가능할까요? 사실 예상이 좀 쉽진 않습니다. 판사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초기 힌트는 거의 없다라고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에픽을 특별한 피해자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또 보도도 했고요. 이번 소송의 공판은 배심원 없이 진행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이반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여러 증거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 등을 검토한 뒤에 판결할 예정인데 특히 양측의 고위 경영진이 직접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라 이 또한 관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양측의 고위 경영진은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나요? 공판에? 네, 애플에서는 팀 쿡 CEO 그리고 매트 피셔 앱스토어 담당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또 에픽에서는 팀 스위니 CEO, 스티브 앨리슨 에픽 게임즈 스토어 총괄 지배인 등이 참석을 하는데 약 3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3주 안에 결론이 난다. 이 소송 결론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에픽이 승소를 하면 애플은 정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애플에게 소프트웨어 배포와 지급 대체 방법을 허용하라 또 운영 체계 개방을 함께 명령을 한다면은 애플은 뭐 수익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애플이
승소를 하더라도 이기더라도 이번 소송의 영향은 꽤 오래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각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독점 금지법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에픽 측이 이번 소송 과정에서 제시하는 증거나 증언들이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활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애플을 당사자니까 그 외에 뭐 구글이나 다른 거대 기업들도 이번 소송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민의 이 개인의 소득이 아주 많이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됐다고요. 네, 지난 3월 미국의 개인 소득이 전달 대비 21.1%가 증가했다고 지난주에 상무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959년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건데 앞서 지난 2월에는 소득이 7% 오히려 감소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큰 폭으로 반등한 요인은 뭔가요?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 법안이 이행에 들어간 것이 역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추가 경기 부양안에 서명을 했고 이에 따라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들에게 1인당 최고 1,400달러씩의 현금이 지급됐고 또 이게 또 실제로 수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의 현금 지원은 개인 소득뿐만이 아니라 소비나 저축에도 또한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네. 현금이 늘어난 만큼 소비도 늘었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상무부는 3월 소비 지출도 4.2%가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2월에 1% 감소해서 역시나 반등세를 보였고 작년 여름 이후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시기에 미국인들은 특히 자동차나 가구 같은 상당히 고가 제품을 구입하는데 돈을 많이 쓴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이 정부의 현금 지원이 저축에도 영향을 줬다고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소득 증가분에 비해 지출은 적다 보니까 저축률도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3월 개인 저축률은 27.6%로 역대 두 번째 증가폭을 기록을 했는데 미국인의 개인 저축액은 3월 기준으로 약 6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또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네. 자, 팬데믹 기간 이 미국인의 저축액이 늘었다라는 소식 이미 뭐 DKnet 뉴스에서도 저희가 전해 드렸었는데 이 정부 지원금까지 받게 되면서 저축액이 더 늘었다. 뭐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높은 저축률은 소비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합니다. 앞으로 몇 달간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팬데믹 기간에 저축해 놓은 돈을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인데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히 이 부자들, 부유층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의 타격을 덜 받은 반면 저축액은 오히려 크게 늘면서 앞으로 대규모 소비에 나설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 소비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잖아요. 그렇죠. 소비 지출은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합니다. 따라서 소비 증가는 미국 경제 회복을 견인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주택이나 가전제품의 소비는 크게 증가했지만 대면 서비스 부분 그러니까 뭐 식당, 항공여행 관련 소비는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이 아주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면서 서비스 업종 소비도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데 3월 서비스업의 이 소비는 전달 대비 2.2% 증가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은 뭐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지만 또 반면 또 신경 써야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입니다. 소비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 실제로 현재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는 임금 인상과 제품의 가격 인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어떤가요? 네, 3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2.3%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도 역시 1.8%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전달인 2월보단 0.4% 포인트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자, 이 물가 상승률은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준으로 삼는 지표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수준이 되면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4월 28일 각 산업 각 분야에서의 물가 상승 우려가 나오고는 있지만 기준금리를 현행 지로 수준으로 동결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한 차례 가격 인상은 일시적인 요인이 반영이 된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이나 자산 매입 축소 등 통화 정책에 변화를 줄 시기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